네, 오늘의 사건 큐브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 그리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수민 평론가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이호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기소되고 나서 3년 만에 이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두 분의 총평을 좀 짧게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호영 변호사께서는 오늘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 지점이 있었다. 네.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이제 대법원의 그런 재판이라는 것이 예. 법률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이전의 심급에서 예.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었다면 그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그에 대한 법률적인 어떤 판단, 해석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기존에 이미 항소심, 2심에서 지금 그 댓글 조작 관련돼서 이미 유죄 판결이 있었고 그런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킹크랩 시연회에도 가서 참관을 한 사실들이 다 이미 항소심에서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이제 판결이 확정될 것이다. 다시 네. 말해서 상고 기각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라도 항소심의 판결이 뭔가 뒤바뀌려면 예.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대단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그러한 사건 또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소부에서 이렇게 항소심의 결론을 쉽사리 바꾸기는 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예. 이런 경우에 이제 택하는 방법이 바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14명의 대법관 전원이 이제 평의를 해서 판결을 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항소심 결론대로 유지가 될 것이 아닐까. 예. 이러한 어떤 해석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었던 선고이기도 하다, 판결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김수민 평론가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 이제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결할지 좀 감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거 말고 드루킹의 그 킹크랩 시연을 받고 그 매크로 조작을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1심과 2심에서 다 유죄 판결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 지사 측이라든지 그 지지층에서의 어떤 여론 이런 것들도 참고할 만한 거리가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막판에 나왔던 카드가 닭갈비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닭갈비를 배달을 했느냐 아니면은 식사를 식당에 가서 했느냐, 그러니까 그 당일에. 예.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 오후 8시 7분경부터 있었던 킹크랩 시연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없는 주제였는데 네. 그것을 최후의 카드처럼 이렇게 던진 걸로 봐서는 이 사실관계를 좀 뒤집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예측이 들었었고 그리고 대법원 같은 경우에 이제 사건이 접수가 되고 또 선고 기일을 잡기까지 시간이 한 7개월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2심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에게 전화를 해서 예. 수고했다. 그 덕분에 대법원이 좀 부담을 덜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양측에서 다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었는데 예. 그 취지가 뭐냐를 두고 좀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나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 2심에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렇게 크게 가릴 게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런 그래서 정황이나 대법원의 그런 메커니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2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판결이 나오겠구나 예상이 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세 차례 이제 재판을 겪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쟁점이고 어떤 것들이 혐의였는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두 가지였잖아요.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호영 변호사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면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지난 대선에서 네. 킹크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댓글 조작
이제 실행된 사실이 있었고 예. 그 실행된 사실과 관련해서 그 드루킹 김동원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유죄 확정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경수 지사가 공모를 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혐의.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 업무방해 혐의가 예, 되는 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혐의 같은 경우는 그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결국은 어떤 이러한 자리를 팔아서 선거에 도움을 받는 그런 행위는 이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바로 두 번째였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 업무방해 혐의 같은 경우는 유죄, 그다음에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예. 굳이 매관매직에 이를 정도의 것으로 보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예.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법률 적용, 그다음에 사실과 관련된 어떤 체증법칙 위반 같은 예. 그러한 법리 오해나 자유심 증지의 한계를 위반하는 어떠한 그러한 판결에 어떤 위법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최종적으로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제 1심에서는 둘 다 유죄고 2심에서는 하나, 그러니까 댓글 조작 혐의, 업무방해 혐의라는 것이 유죄고 2심도 마찬가지로 2심은 대법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봤거든요. 이제 2심과 같은 결론을 대법이 냈다라고 보면 되겠고 원심 판단의 그 법리 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이렇게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아까 김수민 평론가에서 그 닭갈비 영수증 관련된 얘기를 했고 실제 대법 선고 있기 전에도 많은 언론들이 이게 마치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어떤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대법원 선고의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면 어떤 게 쟁점이었을까요? 사실관계는 2심 판결 때 많이 가려졌던 부분이죠. 대법원에서는 보통 사실관계를 또 가리는 경우는 예. 극히 드문 그런 것이고 결국에 법리를 어떻게 적용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겠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남은 쟁점이라고 했을 때 업무방해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킹크랩을 시연을 하는 것을 김 지사가 봤다고 치자라고 예. 그 전제를 깐다면 그것이 공모에 해당하는가, 공범인가 이것이 이제 마지막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 지사 측의 변호인은 뭐 그걸 봤다 할지라도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예. 근데 이제 허위범 특검이나 이쪽에서는 그 자리에 있었고 무기는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 것이다. 김 지사의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이다 이렇게 예. 본 것이겠죠.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공모를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혐의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이 부분이 좀 항소심하고 대법원하고 논리가 다르게 났습니다. 무죄인 건 똑같은데 예. 항소심에서는 지방선거의 후보가 누군지, 뭐 김 지사가 어디에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예. 상황에서 총영사직을 제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법리였거든요. 근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후보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예. 근데 여기에 더해진 것이 뭐냐면 근데 그때 그 제안이 지방선거하고 진짜로 연관이 있는 것인지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킹크랩인지 여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알았냐 몰랐냐 그런 이제 주장이 서로 다른 주장이 이제 오고 가는 사이에 닭갈비 영수증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닭갈비 식사의 시간이 7시부터 8시 사이로 이제 추정이 되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근데 8시와 9시 사이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9시하고 9시 14분 사이에 드루킹을 독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이런 종합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킹크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시연회를 참관했는지 또 댓글 조작이라는 범행에 가담했는지 그 여부였는데 항소심과 대법은 이제 앞서 김수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피고인의 묵인 아래 댓글 조작은 벌어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항소심에서 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사실 김 지사 측에서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연일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그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까? 그렇죠. 이 형사 재판을 하면 변호인이 이제 주장하는 아주 주된 그런 주장 사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증거재판주의의 1원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그 307조 2항에 나오는 거는 범죄 사실의 증명은 그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게 두 가지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좀 다른 거냐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인정할 사실도 있을 것이고, 예. 아니면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도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알리바이 같은 거는 네네네네. 이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예. 어떠한 범죄를 이제 벗어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주장인 것인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주장은 피고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간에 어떠한 사실을 재판에서 인정을 할 때는 증거에 의하여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예. 그다음에 범죄 사실의 이제 인정 같은 경우는 더 엄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해서 다시 말해서 그 유죄의 어떤 증거가 될 만한 그러한 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어떤 의심을 할 수 있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건에서 결국은 범죄 사실을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 댓글 조작했다.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 공모했다. 이게 이제 범죄 사실인데, 그러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범죄 사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실, 뭐 100가지, 1000가지 사실 중에 하나가 핵심 사실이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2016년 11월 9일에 예. 예. 8시부터 9시 사이에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봤다라는 사실. 그게 인정이 되면 예. 댓글 조작에 공모해서 관여했다라는 범죄 사실이 아주 이제 입증이 되는 것이고. 네네네. 그게 아니라 킹크랩 시연을 했던 그 시간대에 다른 데 있었다,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범죄 혐의를 벗는 것인데, 지금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단의 주장은 이 킹크랩 시연을 보았다라고 특검에서 주장하는 그 시간대에 예. 보면은 뭐 닭갈비 영수증 같은 것을 보면은 식사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시연회를 못 봤을 가능성이 있다. 시연회를 실제로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 형사소송법 307조 2항에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어떤 그러한 증명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네. 것이 첫 번째 있었고, 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보면은 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이 일당이 그 킹크랩 시연을 할 당시에 예. 이제 봤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보면은 그 핵심적인 증언을 했던 그 증인의 진술이 예. 또 번복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시연회가 처음에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번복해서 있었고, 뭐 김경수 지사도 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러한 진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네. 그러한 상황과 사정을 다 고려하면 예. 이 사건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변호인단의 주장이었는데, 네네.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결국에는 드루킹 측의 진술만 취사 선택해서 이제 이런 판결을 내린 게 아니었느냐라는 주장이었는데, 대법도 마찬가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이제 설명을 주셨고요. 자, 이렇게 되면 확정 판결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돼서 창원교도소로 수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수감되는 거는 아니죠,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네, 김 지사가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고 그때는 법정 구속이 됐는데, 바로 됐죠. 네, 2심에서는 그때도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의 추세들이 이 피고인의 방어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 그리고 뭐 징역 2년 정도의 형량이라면은 뭐 예전에 뭐 손혜원 전 의원 사례도 있듯이 법정 구속을 바로 하지는 않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또 예. 한편으로 뭐 도전 공백을 우려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계속 옥 바깥에서 도정을 수행을 김 지사가 하고 있었는데, 오늘 확정됨에 따라서 이제 직은 상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뭐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났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는 직을 예. 상실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그 구속 수감 상태가 아니었었고 또 법정 구속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당장에 수감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대검찰청 쪽으로 판결문을 넘겨주게 되면은 예. 그것을 대검이 확인을 하고
이제 검찰 관할 청에다가 예. 집행 촉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어느 정도 2, 3일 이렇게 시일이 좀 걸려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김 지사가 수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일한 사안인지 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이게 법정 구속 후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다시 확정 판결을 받는 사례들을 여러 번 이제 겪어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찍이 77일을 변호사님 살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지금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이니까 어제 수감되는 그 날짜로 다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77일은 빼주는 겁니까? 당연히 빼야죠. 앞에 이미 이제 물론 미결 상태에서의 구금은 네네. 그 형 집행 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당연히. 예, 그래서 그 2년 중에서 이미 앞에 산 부분을 빼고 지금 한 20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형 집행이 시작이 되면 예. 2021년부터 이제 2년 정도 살면 2023년이고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공사법상 이렇게 이제 징역을 확정받게 되면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되거든요. 그럼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028년까지, 예, 예. 2028년까지는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참 김경수 도지사 입장에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처벌을 받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놓여인 것뿐만 아니라 예. 어떤 정치인으로서 이 정치 생명이 아주 심각하게 지금 도전을 받은 상황이다. 네. 재기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김 지사가 선고 이후에 밝힌 내용은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에 돌아온다. 이제 그런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자,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일까요, 김수인 평론가님? 일단은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인의 유죄를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오늘 지지자들도 나와서 특검을 규탄한다거나 판결에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법정에서의 공방이 법정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앞으로 굉장히 높다. 네. 과거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라든지 예. 이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도의적으로 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양측에서 진실에 대한 공방부터 있었긴 했지만 공직선거법 무죄가 나온 부분에 오히려 좀 도의적으로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것 그 사실 자체는 부인이 안 됐거든요. 예. 이게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도의적으로라도 사과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당장 오늘 이제 판결에 대해서 여야 조금 다른 온도의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정치권에서는 아마도 판결은 아무튼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만 계속해서 현재 진행이 되는 내용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